자, 시작하겠습니다. 20번 갑니다. 야. 필이 약간 접촉이. 자, 지구 시스템에서 탄소가 순환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옳은 것을 골랐어요. 뭐 이 그림은 생략할게요. 설명은 됐어요. 광합성을 통해서 대기 중에 탄소가 들어오겠죠. 호흡을 통해서 날아갈 것이고 화산 분출을 통해서 직권에 있는 게 이산화탄소로 갈 것이고요. 아무튼 탄소의 순환인데, 자, 뭐가 볼까요? 해수의 온도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죠. 해수의 온도가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돼야 돼? 해저에서 바다저희가, 그럼 봐라, 얘는 대기 중에 해수에서 녹았던 게 이게 CO2로 날아가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서 내려오겠네. 해수소에 녹는 거죠. 근데 지금 온도가 올라간다 그랬었죠. 온도가 올라가면 뭐가 증가해? 이산화탄소는 찬물에 잘 녹아, 뜨거운 물에 잘 녹아? 찬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바닷속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날아가는 건 증가하고, 그러니 대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녹는 건 감소하겠죠. 해수의 온도가 증가하면. 그러니까 C 빼기, 얘는 커졌고 얘는 작아졌는데 여기서 얘를 빼래요. 그럼 그 값은 커져야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잘 맞는 말이겠군요. 동식물의 호흡을 통해서, 호흡입니다. 기권의 이산화탄소, 기권을 통해서, 자, 호흡이니까 동식물의 호흡이라는 것, 자, 선생님도 호흡하죠. 너희들도 호흡하고요. 그럼 호흡을 통해서 어떻게 돼? 동식물이 호흡하면 내 생물체 내에 있던 이산화탄소가 호흡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이 이산화탄소가 어디서 나온 거야? 생물체 내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호흡이니까. 됐어요? 그러면 동식물의 호흡을 통해서 기권에서 생물권, 좀 이상한데요? 좀 바꿔야 되겠죠? 생물권에서 기권으로 이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바뀌어야 되고요. A와 같은 화석연료가 증가하면 지구 시스템의 전체 탄소의 양은 증가. 이건 무조건 틀린 말이야. 이 전체에 있는 탄소의 양은 어디서 어디로 가고 어디서 어디로 갈 뿐이지 지구 내에 있는 전체 탄소의 양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전체 지구에 있는 탄소의 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건 탄소만의 문제가 아니야. 지구에 있는 전체 물의 양도 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뭐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또 다음 질문 갑시다. 또 뭐가 질문이 있을까요? 또 질문 때려봅시다. 뭐가 질문이 있을까? 또 다음 26번. 26번 전에 질문 없어요? 없습니까? 26번 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형태야. 약간의 응용이 들어와 있네요. 26번. 왜 이걸 눌렀니? 26번. 26번. 이렇게 되겠죠. 자, 얘는 어떤 응용이 있는지 봅시다. 그림 가는 판의 경계와 판의 이동 속도를 나타낸 것이고요. 나는 가상의 판, 나는 가상의 판이군요. 가상의 판의 경계 부분에서 진원의 분포를 나타낸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면 약간 진한 게 대륙판, 뭐라 그래야 돼, 이거? 하얀 게 해양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동에서 서쪽으로 갑시다. 동에서 서쪽으로 가니까 요게 뭐가 돼야 돼? 진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거 점땡이가 뭐라는 표시가 없냐? 여기 있네. 진원이죠. 그러니까 진원지가 어떻게 돼야? 깊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보다는 1이 갈수록 어떻게 돼야 돼? 진원지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이건 지금 보니까 얘하고 얘 사이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얘도 해양판, 얘도 해양판. 근데 얘하고 얘는 AP가 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얘하고 얘 사이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얘는 해양판, 얘는 대륙판,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화살표의 길이를 보니까 얘는 좀 짧고 얘는 좀 길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얘는 짧고 얘는 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사이에서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충돌이 나야 되겠죠. 왜? 앞에 놈은 느린데 뒤에 놈이 빠르단 말이야. 됐어요? 근데 여기서 뭐 있어?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죠. 그럼 밀도는 누가 더 커야 돼? 해양판이 더 커야 되겠죠. 해양판이 더 크니까 얘가 여기서 이렇게 밀려 들어와 있겠죠. 얘가 가도 마찬가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무조건 밀도 큰 놈이 아래로 가야 돼. 됐습니까? 무조건 밀도 큰 놈이 아래야. 두 번째, 얘를 봅시다. 얘 말이야. 여기도 경계인 것 같은데. 근데 봐라. 얘는 여기 화살표의 길이가 길죠. 얘는 짧아요. 그러면 얘는 빨리 도망가는데 얘는 늦게 쫓아가죠. 앞에 놈 빠른데 얘는 늦게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지금 뭔 일이 일어나야 돼? 벌어지겠죠. 앞에 놈은 빨리 가는데 뒤에 놈은 늦게 쫓아가니까 요 사이에서 벌어지겠죠. 지금. 근데 얘네 둘 다 뭐야? 해양판과 해양판이겠죠. 해양판과 해양판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긴 지금 뭐가 만들어지고 있겠어요? 뭐가 만들어져? 영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여기는 부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예측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자, 이제 보기에서 답을 찾죠. A에는 멘틀의 대류에 하강부가 있다고요? A가 여기를 나타내는 것 같대요. 됐어요? 멘틀의 대륙의 하강부가 아니라 벌어지니까 상승부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해령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안 될 것 같고요. A에서 B로 갈수록 해양지각의 나이는 대체 그렇죠. A에서 B로 가니까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우리는 뭐 배웠어? 해양판의 퇴적물의 나이 증가, 뭣도 증가? 두께도 증가. 그래서 해령에서 해구로 갈수록 두께가 증가해. 나이도 증가하고 두께도 증가합니다. 그래서 답이 맞을 것 같고요. 해양판 B 부근에서 진원의 분포는 나와 같은 경향이 나타낼 것이다. 그럴 것 같아요. 됐죠? 근데 잘 봐야 돼. 그럴까요? 지금 이 그림이 나와야 돼. 그지? 근데 얘와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럴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자, 봐. 이게 가상의 판의 경계라 그랬지. 얘가 얘네들 거 아니란 말이야. 그럼 가상의 판이 이게 맞을까? 그래서 뭐가 있어? 방위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 방위표 보러 갑니다. 예. 자, 보세요. 4자 1이 땡겨오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동쪽이고요. 얘는 서쪽이겠죠. 그럼 어떻게 돼?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디로 갈수록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돼?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됐지? 여기서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겠죠. 서에서 동으로 오면서 진원지가 깊어져야 되는데 얘는 동에서 서로 갈수록 진원지가 깊어져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런 건 참 치사한 문제다. 어마무시하게 치사한 문제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 나는 가상판의 경계 부분인데 이 B가 안 될 것 같아. 방위표가 틀렸어요. 방향이 달라졌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서쪽, 동쪽. 동쪽으로 갈수록 뭐가 돼야 돼? 진원지가 깊어져야 되는데 얘는 서쪽이 깊었습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됩니다. 되게 치사한 문제지. 학교는 이런 치사한 문제를 낸다 실제로. 이해됐어요? 또 다음 질문. 32번 갑니다. 32번. 이건 암기 형태의 문제입니다. 32번 암기 형태의 문제입니다. 32번 암기 형태입니다. 32 가죠. 32 바로 옆에 있네요. 32 오! 태평양과 대서양 및 그 주변의 대략적인 그림입니다. 자, 봐. 우리 판. 알겠니? 우리 판, 대한민국의 판이 무슨 판이야? 유라시아 판 끝에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 유라시아 판 끝에 붙어 있고 얘가 태평양 판이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야 돼? 태평양이라는 바다야. 알겠니? 그리고 태평양인 바다 밑에 이렇게 내려가니까 여기에 뭐 있어야 돼? 해구가 있어요. 알겠니? 여기 지금 뭐 그래서 지금 일본 쪽에서 저게 발달되어 있어. 그래서 일본 해구가 발달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남아메리카판이고 여기서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오호, 태평양 요쪽에서 지금 해령이 만들어진 것 같죠? 태평양 해령이 만들어서 남아메리카판 쪽에도
해구가 좀 만들어져 있는 것 같은데 이 해구가 발달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아메리카라든가 남아메리카나 유라시아파는 끼고 태평양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태평양을 끼고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구가 발달되어 있는 거야. 됐니? 그래서 태평양을 뭐라 불렀죠? 불의 골이라고 불렀어요. 됐죠? 그런데 이제 대서양 쪽이야. 대서양. 이쪽이 아메리카판이고 이쪽이 아프리카판에서 지금 여기서 뭐가 돼야 돼? 해령이 솟은 거야. 그래서 대서양은요, 이제 해령 솟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우리가 대서양을 보면 이런 식으로 대서양 그리면 대서양에서 뭐가 잘 발달돼 있지? 중앙 해령이 잘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대서양을 끼고는 그 대륙, 즉 아프리카 대륙과 남아메리카 대륙 쪽에 해구가 발달돼 있지 않아요. 알겠니? 그래서 태평양의 큰 특징으로는 해구가 발달되어 있다. 대서양의 가장 큰 특징으로는 해령이 잘 발달되어 있다. 암기사항입니다. 이거. 알겠죠?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A는 해구가 형성돼서 수렴형 경계에 아주 잘 맞는 거죠. B, C는 멘틀의 대류가 상승하는 곳 해령이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B, C는 해령 잘 맞습니다. 화산활동은 대서양 연안 보다 태평양 연안 화산활동은 태평양 연안 대서양 연안이 어디야? 연안이 어디야?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 알겠니?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곳을 우리가 연안이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태평양 연안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니까 해안선이라 부르면 되겠네요. 해안선을 끼고 화산활동이 발달되어 있어요. 대서양은 해안선을 끼고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어야 돼? 대서양은 대서양 중앙의 해령에서 화산활동이 발달하는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연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서양 연안보다 태평양 연안에서 맞는 말이죠. 됐어요? 요거 외우셔야 돼요. 그림도 잘 나와 있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 연안. 됐어요? 또 다음 질문. 조금 덥다? 그쪽 에어컨 틀어져 있니? 그쪽 에어컨 좀 틀죠. 됐어? 또 다음. 65번. 너무 먼데? 30번에서 65번은 훅 뛰는데? 62번. 그놈이나 이놈이나 똑같은데 58. 이야. 질문을 다 하는데? 58 질문. 이야. 그 전에 질문. 58번 질문. 그 전에 질문. 가요 그냥? 덥지? 그래 더워. 너 덥지? 그래 더워. 됐어? 조금만 있어봐. 담요도 갖다 주고. 58번입니다. 이거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응용 문제. 야, 물리는 응용 문제가 나온다. 알겠니? 그래서 화학이 쉬운 거야. 응용이 별로 없거든. 근데 얘는 되게 쉬운 거야. 자, 봐. 가는 물체 A가 일직선상에서 정지되어 있는 물체 B를 향해서 3m/s로 움직이는 모습을 그림 나는 두 물체가 충돌한 후 2m/s와 V의 속력으로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A의 질량은 1입니다. B의 질량은 2입니다. V 값은 얼마입니까? 이런 거야. 이해 됐어요? 자, 어떻게 해야 돼? 충돌했죠. 충돌했어. A하고 이 새끼는 정지되어 있네요. 됐어요? 충돌했죠. 됐어요? 충돌했어요. 뭐가 됐죠? 충돌했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두세 개의 충격량은 무조건 어때야 돼? 같다. 그걸 놓고 푸는 거야.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두 놈의 충격량은 같아야 돼요. 자, 따라와.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두 놈의 충격량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즉 약자가 IA하고 IB하고 어때야 돼? 같아야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무조건 충격량은 같아야 돼요. 이해됐죠? 하나 더 할까요? 충격량이 같은데 뭐는 하나 달라야 돼요. 뭐가 다를까요? 그렇죠. 방향이 다르죠. 충격량의 방향은 달라요. 여기다 쓰진 않을게요. 충돌이 일어나면
국어선생님이 그러던데 분필 좀 그만 뽀개라고. 학원이 좀 어렵대. 열심히 강의해서 분필값 벌어야 돼. 이제 가자. 그래서 언제나 충격량은 어때야 되겠어? 같아야 되는 거야. 그럼 충격량이 같으니까 이제 여기서 답이 나오는 거야. 무엇이 같아야 돼? 언제나 충격량은 항상 뭐가 같다 그랬어? 운동량의 변화량. 즉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요. 됐죠? 그래서 이걸로 답을 내라는 거죠. 됐어요? 근데 이 문제가 나와도 많이들 틀린다? 뭐 때문에 틀리겠어요? 방향. 충격량 문제에서 틀리는 아이들의 97.35%는 방향 때문에 틀리는 거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A가 3m/s로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충돌 후 보니까 얘가 2m/s야. 반대 방향. 그러면 뭐야? 마이너스 2m/s가 되는 거죠. 됐냐? 그러면 이거 지울게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에서 뭐 빼야 돼? 언제나 나중 운동량에서 뭐를 빼야 돼요? 처음 운동량을 빼야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언제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잖아요. 됐어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조심할 건 방향을 조심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3m/s면 얘는 마이너스 2m/s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나중 운동량 얼마야? 1은 마이너스 2m/, 아니다. 단위 생략할게요. 단위는 2kg/m/s를 쓰려고 했던 거야. 단위 좀 생략할게. 2가 돼야 되죠. 처음 운동량은 1, 3은 3이 되겠죠. 그래서 빼기 3 이렇게 돼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값은 얼마야? 5입니다. 얘 운동량의 변화량 값이 5라는 값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량이 5면 B의 운동량 변화량도 어떻게 돼야 돼? 5여야죠. 그래서 B 값도 B는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근데 처음 운동량 얼마냐? 0이잖아. 얘는 정지되어 있었으니까.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0. 그러면 얘 운동량의 변화량은 5. 됐니? 그럼 나중 운동량도 5. 근데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질량 곱하기 얼마? 속도. 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 방향으로 얼마야? 2분의 3이 돼야 돼. 2분의 5가 돼야 되겠죠? 2분의 5니까 얼마야? 2.5m/s로 달려가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이 2번이 답이 됩니다. 됐어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운동량 변화량은 항상 충격량과 같고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됐습니까? 또 다음 질문이요. 또 다음 뭐야? 아까 62번 물어봤죠? 요걸 이제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거야. 여기서도 가르쳐 줄 수 있는데 같은 유형의 문제야. 됐어요? 62번이나 58번 문제나 비슷한 문제인데 여기는 조금 더 들어가야. 그다음에 요것도 합시다. 60번 문제도 선생님이 안 가르쳐 준 게 하나 있어. 됐어요? 요것도 배워야 돼. 배워놓으면 좋아. 자, 갑니다. 요 그래프를 안 배웠다는 거야. 운동량 Y축이 뭐야? Y축이 운동량이지. 그럼 봐라.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1kg인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 힘을 작용했을 때 실험입니다. 가는 실험 장치를 나는 운동량 시간의 그래프입니다. 라는 거지. 잘 봐. 이 그래프야.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냐? 라는 거지.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지? 힘이야.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자, 잘 따라와. 이거 저번에 설명을 안 했어. 자, 간다. 얘한테 가한 충격량은 뭐랑 같아야 돼? 충격량은 뭐랑 같아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 그렇지요. 자, 충격량 어떻게 구해? 힘 곱하기 시간이야. 요게 뭐가 돼야 돼? 충격량. 맞아? 그럼 충격량은 뭐랑 같아야 되겠지? 운동량의 변화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겠지.
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충격량은 운동량 변화량과 같지? 됐어요? 여기서 선생님이 시간만 넘기려고 하는 거야. 시간 간다. 넘겨. 시간 넘기니까 F는 뭐분의 뭐가 돼야 돼? 그렇지. T분의 뭐가 돼야 돼? 델타 P가 돼야죠. P분의 델타 P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 봐봐. 이렇게. 여기에 X축이 뭐야? 시간. Y축이 뭐야? 운동량. X축 변화량에 대한 Y축 변화량이죠. 그러니까 시간 변화량에 대한 Y축. 운동량 변화량 Y축이네요. 됐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힘이 되는 거야. 힘이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문제야. 됐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기울기 구하면 얼마 나와? 5분의 10이죠? 5분의 10은 얼마지? 2가 돼야 되겠죠? 너는 2야. 나는 지금 힘을 2N의 힘을 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되셨습니까? 됐어요? 됐어? 아이스크림 필요해? 넌 앉아 있어도 돼. 갖다 줄 놈들 많아. 아직 안 필요해? 알겠어요? 자, 갑니다. 그래서 기억 3초 동안 받은 힘의 크기, 충격량의 크기는요. 3초 동안 받은 속력량.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예요? 라고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뭐 많지 하는 방법은.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야? 어떻을까? 충격량은 뭐 곱하기 뭐냐? 힘 곱하기 시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돼요. 두 가지 방법. 이 기울기가 힘인지 알았다면, 됐니? 힘이 2N이라는 걸 알았다면 2N 곱하기 3초 동안이라 했었죠? 그래서 3초. 됐니? 그 충격량은 얼마가 돼야 돼? 6. 근데 만약에 이걸 몰랐다면, 됐니?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같죠? 그러면 5초일 때 운동량이 0이었던 새끼가 10 됐으니까 3일 때는 3초일 때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였겠어? 6이 됐겠죠? 이렇게 써도 되고요. 6 단위가 이게 아니죠? 됐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걸 알았으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3초일 때는 6이었겠죠. 5초일 때 10이었으니까. 됐니? 나는 근데 기울기가 힘인 걸 알아서 푸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2N이에요. 그래, 힘은 2N이야. 요 기울기가 힘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죠. 물론 이 기울기가 힘이라는 걸 몰라도 돼요. 5. 운동량의 변화량이 얼마야? 운동량의 변화량이 10. 운동량의 변화량이 10. 시간은 얼마? 5. 그러니까 기울기가 힘인지 모르더라도 여기서 알았을 수 있죠. 이렇게. 됐습니까? 가속도는 이 힘을 알아야 되죠. 가속도 F는 ma죠. 가속도는 힘을 알아야 되겠네요. 얘는 F는 ma죠. 가속도를 물어봤는데 질량이 1kg이죠. 그래서 가속도를 물어봤어요. 힘이 2N이라고 알았어야 되죠. 그래서 힘이 2였기 때문에 가속도가 2입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됐나요? 왜? 알았어? 안 보여서? 거대한 산이 하나 있어서 그래. 그래. 그것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 너 오면 그 벽에 바짝바짝 붙어라. 190이면 알겠어? 나하고 차이는 몇 센치 안 나. 190 해봐야 무슨 뭐 10cm 정도밖에 차이. 그래, 알았어. 조금 더 나. 12cm. 좀 더 나. 13cm 정도. 되니? 선생님 지금 완벽한 몸매 되어가고 있는 것 같지? 기다려. 그래서 선생님 올 여름에 8월달쯤 되면 내가 나시티 입고 볼 거야. 알겠니? 나의 위두박근 딱 기다리고 있어. 갑니다. 또 다음 질문. 자, 갑니다. 또 뭐 질문이었어 아까? 62번. 요건 선생님 설명이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어서 보강합니다. 자, 충돌 전에 마찰이 넘어왔나? 야! 아니, 칠판 살 때가 됐어요. 나이. 화내지 마라. 녹화 중이다. 됐니? 하라니요, 내가. 됐니? 혹시 인강 보고 있는 친구들, 선생님 오프라인에서 별명이, 그지? 스마일 카야.
하, 스마일. 자, 간다. 마찰이 없는 수평편에서 50kg으로 질량이 같대. 질량이 50kg나 같대. 물체 A, B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다 충돌을 오른쪽과 함께 등속도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단 A, B는 충돌 전후에 직선상 운동을 합니다. 충돌 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얘네들의 질량은 지금 서로 같아. 어떻게 할 수 있어? 물론 아까처럼 할 수도 있어. 얘 뭐가 돼야 돼? 얘.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하면 뭐랑 똑같아야 돼? B의 운동량 변화량이랑 같아야 되겠지. 어차피 얘네들의 무엇은 같기 때문에 충격량은 같기 때문에 한번 그걸로 한번 해볼까요? 됐니? 그러니까 얘네들 질량이 있으니까 이 중간에 가서 빵 하고 충돌한 거 아니야. 사람으로 만든 거지. 물체 대신. 알겠니? 그런데 얘가 50kg짜리야. 50kg짜리잖아. 근데 얘가 지금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죠.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야. 이 방향으로 오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 A라는 애가 50kg짜리인데 50kg짜리죠? 근데 충돌 후에도 이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야. A에 대한 얘기야. 그러니까 A는 충돌 전과 충돌 후에 뭐가 바뀌었어? 방향이 안 바뀌었어. 방향이 안 바뀌었죠? 그러면 A의 운동량 변화. 자, 봐. A, B가 충돌하면 이렇게 쓸게.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같아야 되죠?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는 거야. 어떤 충돌이 일어나더라도. 알겠니? 그럼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A의 운동량 변화량과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는 A의 운동량 변화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됐니? 운동량 변화량은 어디서 어떤 거 빼야 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걸 빼야 되는데 이 문제는 감사하게끔 얘의 속도가 안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5 곱하기 50. 그러니까 얘의 운동량 변화량, 나중 운동량 말하는 거다. 나중 운동량이 얼마야? 50. 됐습니까? 처음 운동량이 얼마다? 20.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나중 운동량 얼마? 50. 처음 운동량 얼마? 200. 됐어요?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이 얼마가 돼야 돼? 150. 그래서 A의 운동량 변화량이 얼마가 돼야 돼?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150이 돼야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려면 플러스 150이야? 마이너스 150이야? 마이너스 150이야. 왜 마이너스 150이야?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주니까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다? 그러면 A, B 것도 얼마 나와야 돼? B 것도 얼마 나와야 돼? 운동량의 변화량은 150 나와야 돼.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야. 얘가 마이너스 150 나왔으니까 얘는 플러스 150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150 나와야 될까요?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거야. 플러스 150 나와야 될까요? 마이너스 150 나와야 될까요? 얘는 얘지. 얘와 얘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충격량만 얘기해. 충격량의 크기는 같죠? 됐습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여기 충격량의 크기는 같고 충격량의 방향은 어떻게 돼야 돼? 반대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나왔으면 얘는 뭐 나와야 돼?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알겠니? 그거 하나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얘는 운동량 변화량이 아마 플러스 150이 나와야 됩니다. 됐습니까? 자, 시작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이 B가 50kg인 건 알겠어. 됐죠? 그런데 얘가 이 방향으로 오고 있어, 처음에. 그러니까 얘는 처음 방향이 무슨 방향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방향인 거죠. 처음 방향이 마이너스인 거 알겠어? 그래서 얘는 처음 방향이 마이너스 V입니다. 근데 나중 방향이 얘네들이 붙어서 이 플러스 10으로 플러스 1로 같이 가는 거죠. 플러스 1m/s로 같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50kg짜리가. 됐습니까? 분석 다 됐어? 그러니까 B는 처음에 올 때 마이너스 V의 속도로 오다가 됐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 플러스 속도로 가고 있는 거야. 얘는 방향이 바뀌었어.
됐죠? 그래서 방향만 좀 조심하면 되겠어요. 나머지는 다 된 거죠?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얼마야? 50 빼기 처음 운동량인데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50V 마이너스 50V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 했기 때문에 뭐가 돼야 돼? 플러스 되겠네요. 그래서 얼마가 돼야 돼? 플러스 50V가 돼야 되겠죠. 마이너스에서 정리해서 플러스 된 거야. 그리고 이 값은 아까 얼마였어? 플러스 150.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요? 100은 50V. V는 얼마야? 2였겠네요. 그러니까 얘는 2m/s로 다가오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문제야. 알겠니? 어려운 문제입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충돌 전 B의 속도는 2입니다. A, B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전과 충돌 후와 같다. 그거 별표 써놓고요. 충돌 시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가하는 힘의 크기는 무조건 같아요. 디귿은 어때야 돼? 디귿은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혜민아, 어떻게 한다고 저거? 무조건 같아야 되겠죠.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와 무조건 어때야 돼? 무조건 같아야 돼. 알겠니? 이게 다를 수가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기억 니은이었습니다. 디귿과 무조건 디귿 발음이 안 되냐? 디귿은 무조건 맞고요. 니은 지금 설명 다시 한번 할 거고요. B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지금 이렇게 푸는 건 선생님이 되게 어렵게 풀어준 거야. 그럼 이제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게 옛날에는 개정교과에는 있었는데 이번에 개정교과가 되면서 이 풀이법이 사라졌다는 거다. 이 풀이법이 사라진 거야. 그래도 알고 있자. 나 봐. 오늘 좀 바쁜데 그래도 뭐 하자. 학교 선생님들이 옛날 개정교과하고 지금 올해 처음 바뀐 개정교과하고 아마 왔다 갔다 할 것 같단 말이야. 알겠니? 그래서 한번 보자. 짜잔. 이렇게 한번 와볼게. 이거 라지 M 잡을 겁니다. 이쪽으로 속도 V의 속도로 올 거고요. 이쪽은 스몰 M 잡을 겁니다. 이쪽으로 얼마로 올까? 뭘로 올까? V 프라임 속도로 온다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봐. 그냥 봐. 보기만 하면 금방 알아. 그리고 이따가 필기할 때 필기하기 싫으면 이따 찍어버리든가 해. 자, 시작할게. 그럼 이 두 놈이 중간에서 충돌합니다. 충돌하겠죠. 라지 M과 스몰 M이 충돌을 할 겁니다. 충돌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야. 이제 봐. 지금부터 물리를 식으로 한다. 해볼게. 그러면 이 두 놈의 무엇은 무조건 같아야 돼?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야 되겠지. 자, 간다. A의 충격량과 B의 충격량은 무조건 같아야 돼. 어떤 충돌을 해도. 이해됐니? 자, 간다. 충격량은 무조건 같은데 뭐가 하나 달라? 뭐가 달라? 그렇지. 뭐가 달라? 충격량의 방향이 달라. 알겠니? 그럼 어떻게 할 거야?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 누가 마이너스? 모르지 뭐. 그래서 얘 플러스 얘 마이너스. 그냥 내가 정한 거야. 누가 플러스 마이너스는 어떻게 한 새끼가 플러스 한 새끼 마이너스니까. 계속 간다. 충격량이 같으니까 뭣도 같아야 돼. 지금부터야. 운동량의 변화량. 잘 봐. 운동량의 변화량. A 거 운동량의 변화량. A의 운동량의 변화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아. 됐어요? 이거 플러스 뭐였냐? 자, 식이 이렇게 정리되는 건 아주 간단하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운동량의 변화량은 어떻게 구해야 돼?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이 잘 따라와야 돼. 그래서 누구 거? A 거. 이런 A라고 했네. sorry. 이걸 라지 M이라고 잡을게요. 이걸 스몰 M이라고 잡을게요. 이건 라지 M이겠죠? 그러면 이건 스몰 M이겠죠? 이렇게 잡아야지. 됐니? 자, 이제 식을 풀어볼 거야, 내가. 자, 식 푼다. 라지 M의 운동량 변화량은
라지 M의 나중 운동량 마이너스 라지 M의 처음 운동량. 그래서 얘를 처음이라고 쓸 거야. 처음 속도. 얘를 뭐라고 쓸 거냐면 나중 속도 이렇게 쓸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계속 간다. B의 운동량 변화량.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어있네. 그래서 마이너스 스몰 m의 나중 속도, 나중 운동량에서 스몰 m의 처음 운동량을 이렇게 쓸 거야. 자, 위에 식과 아래 식 같아? 같지? 운동량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 B의 운동량, 스몰 m의 운동량 변화량도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뺀 거잖아. 다만 얘가 부호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어서 가로 치고 내가 마이너스 정리한 거잖아. 위아래 거 같은 거 알겠어? 봐야지 쉬워. 됐어? 자, 가로 풀어. 그럼 가로 푼다. 그럼 가로 풀면 얘 마이너스, 얘 플러스, 가로 없어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매직이야. 전체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은 처음 건 처음 거대로, 나중 건 나중 거대로 묶어. 처음 거 얘 넘길게. 나중 거 얘 넘길게. 그럼 봐라. M 나중 플러스 스몰 m 나중은 됐어. 쟤 넘어왔어. 라지 m의 처음 거 스몰 m의 처음 거 됐어요? 이런 식이 하나 만들어져. 그럼 이걸 말로 쓰면 잘 봐. 라지 m의 처음 운동량 더하기 스몰 m의 처음 운동량을 더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 얘 처음 운동량 충돌 전, 얘 처음 운동량 충돌 전을 더하면 얘 충돌 후, 내가 그림을 안 그려놨는데 얘 충돌 후 라지 m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다고, 스몰 m은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간다고, 됐니? 그러면 얘네들이 충돌 후가 돼야 되겠지. 충돌 후. 이게 나중 속도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m의 나중 운동량 더하기 스몰 m의 나중 운동량을 더해. 면 뭐랑 같아야 돼? 스몰 m의 처음 운동량과 라지 m의 처음 운동량의 합과 같은 거야. 즉 얘네들의 총합은 얘네들의 총합과 어떻다는 거야? 같은 거야.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언제나 운동량은 보존이 되는 거야. 알겠니?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운동량은 보존되는 거야. 식에 의해서 증명된 거.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거야. 운동량은 언제나 보존되는 거야.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운동량은 언제나 뭐 된다고? 보존되는 거야. 이걸 운동량 보존의 법칙이라 그래.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미안하다, 지워버려서. 됐어요? 다시 한번 쓸게. 자, 봐, 다시 봤어. 이게 충돌 전이지. 이게 충돌 후지. 즉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아. 항상 같아야 되는 거야.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알겠니? 그러면 봐라. 얘 방향이 오른쪽 가는 걸 여기서 부호만 조심하면 돼. 플러스라면 얘도 부호가 플러스지. 근데 얘네들이 붙어서 같이 간다 그랬지. 그러니까 얘 50kg짜리고 얘도 50kg짜리니까 얘네들이 붙어서 가는 거야. 그럼 100kg짜리가 얼마의 속력으로 가는 거야? 플러스 1m/s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충돌 후 운동량은 얼마야? 100kg/m가 되는 거야. 그럼 충돌 전에도 100kg/m가 돼야 되는 거야. 알겠니? 그러면 충돌 전에도 100kg/m가 되니까 요거 50kg이네. 그래서 54 얼마가 돼야 돼? 20. 아, 얘가 200이네. 더하기 얘 질량 50kg 곱하기 속도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V는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와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운동량은 무조건 뭐 돼야 돼? 보존돼야 돼. 그럼 얘가 얼마가 되면 돼? 얘 200, 얘 100. 넘기니까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00.
그러면 속도가 얼마면 되겠어? 마이너스 2면 되겠죠. 됐니? 이게 운동량 뭐라 그러는 거야?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야. 운동량 보존의 법칙. 됐니? 그래서 우리 책에서 지금 설명이 빠져는 있는데요. 처음 운동량의 총합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은 무조건 같습니다. 어떤 충돌이 일어나도 처음 운동량과 나중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같게끔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됐죠? 윤희경아, 뭐 먹고 싶어? 됐어? 홀라포, 딸기맛, 포도맛, 샤인 머스켓 맛. 지금 가잖아, 지금 가지러 오시더니. 야, 그냥 아이스크림 통에서 갖고 와. 뭐 슈퍼를 갈라 그래. 뭐 필요해, 민경이? 됐습니까? 또 질문. 서둘러야 되겠다. 조금만. 또 질문. 뭐. 66번. 이 문제도 좋은 문제야. 이 문제도 좋은 문제인데 이거는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보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그래프를 볼 수 있으면 쉽게 푸는 거야. 이 그래프가 한눈에 잘 안 보여서 조금 어렵게 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쉽게 갑니다. 내일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이야. 알겠니? 혹시 선거 너희들 아직 안 되나? 선거하는 친구들은 잘 뽑으세요. 누구를 뽑아야 잘 뽑는지 모르겠지만은 짠. 아이고. 자, 갑니다. 수평면에서 질량이 2kg 라인 물체가 4m 승력으로 P점을 지났답니다. Q점에서 벽과 충돌합니다. 다시 운동하는 모습을 그럼 나는 물체가 P를 처음 지나는 순간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입니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바피코를 선택한 친구. 4로 오죠. 그러면 충돌했죠. 몇 초 만에 충돌했어? 3초 만에 충돌한 거죠. 충돌 후에 속력 얼마가 됐어? 마이너스 2m/s가 된 거죠. 그러니까 충돌 후에 마이너스 2m/s가 되니까 여기서 충돌하고 얘가 튕겨져 나갈 때 얼마로 튕겨져 나가는 거야? 2m/s로 튕겨져 나가고 있을 겁니다. 됐어요? 그럼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 같죠? 이것만 알면 해결 다 됐는데. 자, 갑니다. P와 Q 사이의 거리는 얼마야? 얘가 P점에서 출발해서 Q점에서 충돌했는데 몇 초 만에 충돌했다 그래서 3초 만에 충돌했다 그랬죠. 요게 속도의 시간의 그래프니까 요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야? 그렇죠. 이동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3, 4, 12 얘가 이동거리고요. 그러니까 충돌 전까지 간 거리는 12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점에서 Q점까지는 12m가 되겠죠. 됐습니까? 기억 해결. 벽에서부터 받는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야? 됐니? 휴성아,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니?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겠죠? 충격량의 크기는 언제나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질문이 충격량이면 나는 뭘 구하면 되겠어요?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하면 되겠죠? 운동량의 변화량은 뭐에서 뭐 빼면 돼? 나중 운동량 빼기 저 운동량이죠. 그러면 얘 질량이 2kg입니다. 나중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입니다. 질량은 2kg이고 속도는 2야 마이너스 2야? 마이너스 2죠. 그러니까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 빼기 처음 운동량 얼마일까요? 2, 4, 8 돼야 되겠죠. 8. 4 빼기 8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12가 돼야 되는데 4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쁜 놈의 쉐키. 분명히 낚시한다 그랬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충격량이 얼마가 돼야 되겠어요? 마이너스 12가 돼야 되겠죠. 이렇게. 됐니? 그럼 이제 3번이 답이 되겠죠. 디귿이 답이 나오겠죠. 공이 벽으로부터 받는 힘의 크기는 얼마입니까? 그럼 힘의 크기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뭐가 돼야 돼?
뭐야? 운동량 변화량이 된 거죠. 운동량 변화량은 뭐랑 같다 그래서 충격량과 같다 그랬잖아요. 충격량과. 그래서 지금 얘를 구하라는 거잖아. 힘을. 힘을 구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으면 돼? 시간만 있으면 되죠. 여기 있네. 충돌 시간. 3초일 때 충돌해서 3.5초일 때 마이너스 2로 튕겨져 나왔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몇 초로 나와 있어요? 0.5초로 나와 있습니다. 라는 거죠. 됐어요? 그럼 내가 받는 힘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4가 돼야 되겠네요. 힘의 크기는 절대값이니까 그냥 24 하시면 되겠네요. 답이 디귿이 답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억 디귿 3번 답. 됐니? 여기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됐어요? 여기까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 손도 호흡 불어가면서 먹는 거야. 됐니? 혜민아 영상 좀 끊어주라. 됐어요?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